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무기 시험 사실을 공개한 뒤에 북미 관계가 더욱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과 지적을 하자 북한이 지금으로부터 약 2시간 반 전에 또다시 담화를 발표한 건데요. 그 내용이 우린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막말에 가까운 호칭으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못 박은 대화 시한인 연말이 이제 2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양쪽의 막판 기세 싸움은 말폭탄으로 오가는 형국입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의 중대한 시험에 대해 비판하자 북한이 내놓은 담화 내용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때까지 미국을 향한 창구였던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 명의의 담화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채 하루가 안 돼 나온 반응입니다. 이 담화에서 북한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직함도 뺀 채 참을성 잃은 늙은이라고 부르면서 망령든 늘다리로 부를 때가 다시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부른 건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였던 2017년의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담화는 싱가포르와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으로 북미 관계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문구도 다시 핵개발로 복귀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건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오늘 담화에 추가 군사적 대행위를 시사하는 듯한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적 행위와 관련해 미국이 놀라라고 하는 일이라며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안타까울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어떤 발언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북한이 어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자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기엔 너무 영리하고 잃을 것이 많다며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지 14시간 만에 언급입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미 대선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전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I'd be surprised if North Korea acted hostilely. I don't think he wants to interfere with that, but we'll have to see. 한마디로 적대적 행동으로 재선 도전을 방해하면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이딴 경고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한의 엄청난 잠재력을 거론했습니다. 협상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같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탄핵 국면이 끝나고 나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 전문가 사이에선 외교적 출구가 닫히고 있다는 분석과 협상은 아직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혼재돼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7일에 실시한 시험이 그래서 뭔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죠. 국내외 전문가들은 ICBM 엔진 시험인데 아마도 고체 연료를 사용해 본 것 같다. 이 정도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취재 결과 우리 정보 당국은 이 밖에도 액체 연료 엔진을 시험해 봤을 가능성에 더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발표한 중대한 시험이 고체 연료 시험은 아닌 걸로 본다고 정보당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 즉 동창리가 고체 연료를 시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합참 관계자도 동창리는 액체 연료 시험을 했던 곳이라며 고체 연료 시험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동창리 발사 설비의 특수성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동의합니다. 고체 연료 시험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액체 연료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걸 탈 수 있다고 시설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와 달리 미리 채워놓을 수 있어 기습적으로 발사하기에 쉽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기술을 발전시켜 고체 연료를 써봤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 하지만 동창리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 정보당국은 여전히 액체 연료 엔진을 개선해 시험했을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군축 전문가는 북한이 실시한 게 엔진 시험으로 추정되는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시험 당일인 7일과 그 다음 날 위성 사진을 비교해보니 차량 등이 대부분 사라졌고 시험대 뒤쪽으로 흙이 흩날린 걸로 볼 때 엔진을 묶어놓고 출력을 확인했을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정부가 말을 아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미 간 조율이 덜 끝난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발표를 하려면 이번 시험을 ICBM용과 인공위성용 둘 중 하나로 규정해야 하는데 이게 북미 대화와 직결될 수 있어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예, 북한과 미국 간 싸움이 이렇게 말대말 단계를 넘어서 구체적인 적대 행위로 번질 것인가 아니면 벼랑 끝 대치 끝에 극적인 그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아직 알 수는 없는 일이죠.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의근 기자,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도 했는데 자, 청와대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도 물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어떻게 할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 간 협상이 잘 굴러가지 않는 게 현재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는데 일단 다양한 외교적 해법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답만 내놨습니다. 예. 자, 외교적 해법 이게 원론적 답변이라고 안 기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있다면 그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이달 하순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때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데 연말을 앞두고 상황이 악화될 때 중국을 통해 외교적 공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미 간을 직접 중재할 카드는 현재는 마땅치 않은데요. 현 정부의 한 고위 외교 소식통은 북미 두 정상을 중재하기에는 현재 남북 간 채널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북은 남에 대해서도 지금 화가 나 있으니까 뭐 그럴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왜 정의영 안보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대북 특사로 평양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뭐 이런 카드도 쉽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때는 남북 간 또 북미 간 정상 간 관계가 완전치 않아 특사 파견이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 내 분위기입니다. 현재는 북미 간 대화 채널이 없다기보다는 비핵화 해법을 놓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특사가 가더라도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예. 특사도 북한이 받아야 가능하고 북한도 기대할 만하다고 할 때 특사를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예. 지난번 문 대통령 모친상 때 남북 채널을 통해 조의문을 받긴 했지만 현재 이런 의례적인 소통을 빼놓고는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뭐 변수라도 있습니까, 뭐가? 북한은 이달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향후 대미 정책의 큰 얼개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북한이 새로운 길에 대해 입장을 정한다면 이 자리를 통해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앞서 미국의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빠르면 이번 주말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판문점에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과 마지막 협상을 시도할지 여부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의근 기자였습니다.